연애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는 거야. 자꾸 분석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오늘 사연 분석편인데 사연이 엄청 짧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제가 녹화하기 전에 메일을 먼저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요약이 이거야. 나를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어. 데이트에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결국에 상대방과 루즈에 대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든가 실패한다. 그래서 내가 갑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썸이 실패한 사연이지만 이게 제외하시는 분들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 그래서 제가 사연을 분석하기엔 데이트를 좀 어떤 식으로 했나 자세히 안 적으셔서 강의 형식으로 제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썸을 타는 분이든 제외를 하시는 분이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갑이 되고 싶다. 갑이 되고 싶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렇다면 갑이라는 건 뭘까?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권.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다. 주도권이라는 건 결국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몇 번 제가 강의해드렸어요. 주도권이라는 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숨 쉬듯이 그냥 인간관계를 하면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는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뭐 원하든 안 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도권이라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연에서 보면 왜 여러분이 주도권이 없고 결국에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제 옷 입는 스타일이나 차분하고 잔잔한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데 부합한다며 되게 그녀는 처음부터 적극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상대방 여성이 내담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상대방 여성이든 뭐 남성이든 여러분의 칭찬을 하면 이게 보통 여러분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좋은 상황이라고만 보기가 힘들어. 이거를 그냥 마냥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이상형에 자신이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도권이라는 건 뭐예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만의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인정만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도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보통 이제 연애에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이상형을 막 물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문제들이 생겨.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그냥 막 맞춰주려고 하는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야. 얘가 이 행동을 일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신뢰감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엔 매력에 대한 문제가 생겨. 매력이라는 건 여러분의 색깔이거든. 근데 색깔이 없어. 색채가 없어. 재미 존나 없어. 맛없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마치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이상형에 완전히 부합하는 사람이라 사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게 장기 연애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장기 연애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인정만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상대방이 나중에 예전처럼 인정을 해주지 않는 듯한 행동 태도를 보이면 더더욱 인종 욕구를 갈구하면서 의존해버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가 칭찬을 하던 말던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어야 되는 게 좋은 상황인 거야. 더 좋은 상황인 건 어떤 상황이냐? 이게 역으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으로 돼야 되는 거야. 땡땡씨 오늘 처음 뵙는데 다른 여성분들이랑 다르게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엄청 저한테 좋은 여성분인 것 같아요. 또는 땡땡씨 다른 남자랑 다르게 웃는 게 멋있어 보여요. 자주 웃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행동하는 게 주도권이 있는 행동이지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도권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하느냐? 저런 식의 상대방 칭찬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생각하는 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럼? 고작 여러분이 원하는 건 상대방의 반응에만 매몰된다는 소리예요. 연애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는 거야. 자꾸 분석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저런 호감은요, 내일 당장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당장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이 없어도요, 내일 만나면 생길 수도 있고, 당장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어도 내일 당장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소리야?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 상황을 만드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상대방도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가 반응이 뜨끔미지근해도 이럴 때도 있다 정도 생각하고, 상대가 역으로 반응이 좋아도 그냥 이럴 때도 있다 정도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상대방 반응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뭘 해야 행복하고, 그럼 내가 데이트를 어떻게 주도해 볼까? 이게 중요한 거지. 상대가 저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그 결과값에만 매몰되면 상대방은 어차피 감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텐데, 여러분 감정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도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 사연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녀가 말하길 아, 그 오빠? 그냥 좀 아는 오빠지 뭐, 이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얘기 한 거 듣고도 사실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작업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면 데이트를 좀 어떻게 리드할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고,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이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문제라서, 이 반응에만 결국 매몰돼 버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결국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알아요? 인간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압니까 보통? 아, 얘가 분명히 날 호감을 가졌었는데 그냥 나를 편하다고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제대로 표현을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이때부터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표현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고백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했던 저 두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데이트를 하면서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저 여자가 저렇게 느꼈을 확률이 엄청 커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막상 내가 마음이 있어도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도 몇 없어요. 그냥 혼자 참다가 터져서 가미카제처럼 감정을 폭발시키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 외에는 없어. 보통은 그래. 그래서 제가 뭔가 여러분한테 좀 쿨하게 좀 대하세요. 좀 쿨하게 대하라고 하잖아. 감정을 숨기고 대하는 걸 쿨한 거라고 생각해요. 쿨하다는 건, 감정을 숨기는 건 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쿨하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감정을 숨기는 게 쿨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가 상대를 진솔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쿨한 거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재회를 할 때도 공백기를 가지는 어떤 특정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 나 아직도 좋아하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연락해 본 거야. 이게 쿨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서 아직 널 편하게 못 대할 것 같아. 그래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이게 쿨한 거라고. 대부분 보면 쿨찐이지 쿨한 사람이 몇 없어. 쿨하다는 게 뭔지를 몰라. 내 마음을 숨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솔되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야. 근데 내가 이거 말해주잖아요? 이제 감정적으로 장문의 카톡으로 자기 감정을 막 쓰는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감정적인 거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줄. 감정적이지 않고 진솔되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쿨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주제에서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주도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결국 원하는 것이 상대방의 반응이 궁극적인 것이라면 주도권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이 사연처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연락이 오길 바래서 사진을 뭐 고의적으로 바꿔대고, 이런 행동도 결국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인데 상대방의 영향력에서 놀아나겠다는 소리라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연락이 오면 뭐예요? 연락이 와도 결국에 반응을 끌어내려고 안달이 나 있다는 건 여러분 멘탈은 이미 터져 있다는 거고, 그 상태에서는 상대방 반응에만 매몰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이 와도 그렇게 기분이 좋질 않아. 왜냐면 애초에 멘탈이 터져 있거든. 그래서 좀 내가 왜 연애를 하는 건지, 행복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시는지 생각을 해보셔라.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고 그게 여러분의 매력이고, 그래야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다. 아까 말했듯 사연은 뭐 자세히
과정을 작성을 안 하셔가지고 사연 분석을 해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남성분이 되게 수동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되게 수동적이라기보단 보통 이렇게 썸을 타요. 보통 이렇게 타. 근데 이런 식으로는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눈치 보다가 끝나는 상황이 많아져. 썸은 보통 제가 그랬죠. 눈치 보다가 끝난다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많아져. 그래서 이런 상대방 반응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데이트를 어떻게 리드할지에 대해서 간구를 해봐야 된다. 내가 데이트를 어떻게 리드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차라리 저한테 상담을 주세요. 데이트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알아야 내가 뭘 지침을 주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행동하셔라. 좀 주도적으로 좀 행동하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